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인 오후 5시 30분에는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탄핵 소추안 공동 발의와 제출 시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오늘 탄핵 추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12월 2일에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어제 이미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일정에 대해서 대충 합의를 했고요. 예. 다음 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 내지는 늦어도 9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예. 지금 그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진영 쪽에서 안전선인 숫자만 확인이 된다면 네. 그 2일 날그 탄핵안이 발의하는 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 그 시간이 되는데 바로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뭐 내부에서는 40명 정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상시국회의 참석 멤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미 어제 한 30여 명이 한다고 그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대선 불출마 탄핵 추진 뭐 얘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쭉 얘기가 되는 게 아까 김성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40명 선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 30명 제외한 나머지 한 40명 선 중에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이미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난하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수만 해도 40 내지는 시간 여하에 따라서 50명, 60명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또 통과됐던 예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아마 이게 그 탄핵안이 2004년, 국회는 통과됐죠. 2004년에. 2004년이죠. 다음에 이게 헌재에서 부결됐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새누리당 그 관련해서 당헌에 보면요. 예. 국회의원은 이제 그 개인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여론에 지금 현재 압도적인 여론은 국가 이익은 이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골수 침박, 저는 뭐 이정현 대표도 골수 침박 몇 명 빼고는 예. 결국 우리 이게 탄핵에 찬성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번 주말 토요일도 또 이게 한 200만 촛불 민심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 반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뭐 국회는 200명 이상 충분히 무난히 통과될 걸로 봅니다.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는 아직 그거는 이게 법에 정해지지 되어 있기 않아요.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 무기명으로 하죠. 비공개로 그렇게 하는 기명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네. 무기명 그 법을 안 바꿔. 그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도 이게 통과될 걸로 봅니다. 예. 어제 뭐 친박 정우택 의원은 이 시간에 출연해 갖고서 이제 뭐 통과될지 어떨지는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그 입장에 따라서 조금 전망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 이게 그 뭐 엄밀하게 말하면 5대 5다. 이런 이게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 저는 이게 결국은 한 30여 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이 서명 받은 분이 한 40여 분이고 네. 예. 나머지도 이게 입장을 보류하고 있지만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결국 그 성남 민심을 고려할 때 끝까지 이게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부결되면 새누리당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그렇게 봅니다. 정치 논리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야당이 이 얼마 전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거리에 나가서 성난 이 촛불에 기대서 대통령의 퇴진하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탄핵 여건이 된다면 탄핵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시작을 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제 직권 남용, 뭐 강요 이런 혐의를 이제 썼는데 이걸로 이제 탄핵 사유가 이제 뭐 충분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 그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이제 보내려면요. 예, 그거는 이게 우리 헌법 조문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헌재 판례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예. 헌법 조문은 이게 65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만 되면 탄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 헌재는 이걸 좀 더 좁힙니다. 예를 들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냥 위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중대한 되는군요. 법률 위반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명시된 게 저는 이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예. 이건 이게 누가 봐도 다 중대하다 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이것만 봐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고요. 저는 이게 그 제3자 뇌물까지 만약에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검찰의 공작에 포함된 것만 하면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건 결론 포함이 났기 안 돼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공소장에 보면 이게 그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예.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헌재에서 빨리 심리가 신속하게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많은 걸 포함시켜서 직무상
제3자 뇌물까지 예. 포함시키면 이 부분에 이게 그 아직까지 공정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게 헌재에서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탄핵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당의 고민이 신속하게 하려면 뇌물은 빠지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려면 뇌물 포함시키는데 그건 기간이 늘어나고 이게 그 딜레마죠. 근데 뇌물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뇌물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게 그 충분하다고 보고요. 아마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제가 보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뇌물죄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도 물론 공소장을 발표를 했지만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롯데, SK, 뭐 기재부 관세청 네. 같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 뇌물죄 부분을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 이제 검찰은 사실은 그 특검 일정이 오늘 제가를 했으니까 그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특검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 기록은 좀 다 특검에 넘겨야 되니까 예. 한 뭐 일주일여 정도 검찰로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얼마 남지 않고 막바지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이 그동안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초기에 굉장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비난을 받았고 어제 뭐 최저경 민정수석이나 우리 법무장관 사의 표명권의 배경이 뭐냐라는 것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계속돼서 검찰이 그 검찰 바로서기 내지는 그 조직 특성상 그 이제 검찰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청와대와 강대강 대치를 하고 마지막 방점을 그 뇌물죄 혹은 예. 제3자 뇌물죄까지도 혐의 입증을 해서 그 최종 그 특검에 특검으로, 넘기기 예.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좀 덧붙이면요. 네네. 예. 이게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 공개는 전혀 틀립니다. 어. 뇌물죄는 이게 직무 관련성, 즉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이 돼요. 네. 예. 근데 제3자 뇌물 공개는 요건이 부정한 청탁이 추가됩니다. 부정한 청탁. 예. 그래서 이게 그 오늘 압수수색하는 게요. 결국에 면세점 아닙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으면 이런 거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포괄적으로 인정되거든요. 예. 근데 제3자 뇌물 공유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 따라서 이게 그 면세점에 대해서 혹시 부정한 청탁 아니냐, 또는 이게 사면이 아니냐, 예. 또는 이게 뭐 국민 우리 그 연금에서 왜 삼성 그 합병할 때 네네네. 찬성을 해달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뭔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요건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뇌물과 제3자 뇌물 공유는. 예, 예. 예. 그 지금 롯데와 SK만 53개 기업 아닙니까? 돈을 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롯데하고 SK만 유독 딱 꼭 집어서 한 것은 뭐 면세점과 관련된 겁니까? 아마 이게 오늘 그 기재부하고 관세청하고 예. 롯데 SK는요. 예. 아마 이게 그 면세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예. 아마 요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타겟이 되는 건 지금 현재 삼성. 왜냐하면 이게 선계 과정에 그 합병에서 찬성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예. 이런 이제 청탁이 있었는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그 외에 롯데는 이거 외에도 또 수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즌의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되죠. 자, 이 탄핵 전국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정현 대표의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해야 됩니다.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한다면은 탄핵을 하지 말고 특검을 추진을 해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률가들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법률적인 반헌법적인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정현 대표의 얘기에는 지금 특검이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각을 해서 국회로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2명을 이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 데 대통령이 있죠, 이제 한번에.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한편에서는 지금 또 탄핵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정인 대표가 금방 이게 법률가라는 분이 비법률적이고 뭐 반헌법적인 주장한다 했는데요. 네. 예. 저는 이게 이정인 대표 주장이 비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하고요. 예. 특검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이유가 없는 절차죠. 예. 왜냐하면 이게 탄핵은 말 그대로 이게 파면시키는 정치적인 그런 행위고 예. 특검은 이게 수사하는 검찰 대신해서 특검을 수사하는 건데 이게 뭐 둘 중에 왜 택일해야 됩니까? 예. 저는 이게 이정현 대표가 내실을 자처하면서 이제까지 이게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잖아요. 한 번도 이게 국민한테 정말 대통령에 도움된 적이 없어요. 우리 이게 발언할 때마다 오히려 민심에 더 그 기름을 덜 끄고 있거든요. 오히려 참 이게 예. 그 저는 답답합니다. 공상현 대표 말씀을 너무 뭐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은 예.
그 특검 발의는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포함하여 예. 특검 발의를 해가지고 특검 법안이 통과됐고 대통령이 그걸 또 재가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한다는 거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도저히 국회의원 그다음에 공당의 대표로서 이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뭐 탄핵 절차를 밟으면 12월 초에 2일이나 이제 뭐 9일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뭐 특검 수사가 조금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그 전혀 별도라 보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게 특검에서 밝혀야 될 혐의들이 뭐 뇌물부터 많이 있잖아요. 예. 7시간부터. 예. 탄핵은 이제 그 전에 딱 두 가지 공정이 포함된 것만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은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징계적인 이런 행위고요. 예. 수사가 아닙니다. 탄핵은. 예. 근데 파면이죠. 해임 파면할 때 파면. 그리고 이게 특검은 수사기 때문에 전혀 뭐 저는 파면 특검이 갔다 해서 예를 들어 헌법적으로 탄핵이 됐다 해서 특검이 허지부지 되리라고 안 봅니다. 예. 저는 이게 당연히 별도로 끝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예.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특검 결과까지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특검이 뭐 결과를 내놓기 전이라도 또 헌재가 그러게 결정할까요? 그- 언제쯤 할 걸로 보십니까? 원래는 이게 법에는 이제 180일 이내에 헌재에서 결정하는데 예. 저는 이게 그 굳이 그 특검을 안 봐도 예. 지금 이게 검찰에 공정에 된 것에도 충분한 혐의가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오히려 헌재에서 신속하게 우리 왜냐하면 이게 그 노무현 때 그때하고 지금 민심이 틀리잖아요. 예. 그때는 이게 반대 여론이만 지금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기존에 이게 검찰 수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탄핵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하는데 뇌물죄를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고민하는 이유가 예. 사실은 헌재는 내용상으로 보면 국회로부터 만들어진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한 수사 내용은 사실은 헌재 심리하는데 그 문안상으로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특검을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 특검을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에서 이 기간이랑 앞으로 특검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죠? 오늘 전 그 특검 법안을 제가를 하고 국회로 이제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5일 이내에 네. 예. 5일 이내에 그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께 다시 추천을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한 분을 이후 3일 이내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그 후에 이제 특검이 그 90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30일 연장해서 최장 12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이하 예. 이제 특검보 그다음에 파견 검사 등 해서 한 40명 규모의 특검단이 구성이 될 듯합니다. 일단 임명까지 8일 정도가 남는 네. 셈인데 그동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빨리 그 특검을 임명을 할지 아니면 최대한 늦춰서 임명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 또 거부권까지 행사를 할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참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오늘 그 청와대 정영욱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까지를 본다면 무난하게 그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두 분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거라고 그 오늘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예. 그동안 대통령께서 그 너무 많은 여러 번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 혼돈을 주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오늘 이정현 대표의 특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발언 내용이 그게 과연 그럼 청와대와 교감하에 이루어진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미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이마저도 특검이 무난하게 일정 내에 그 임명돼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 지금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근데 상황입니다.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요. 예. 뭐라면 이게 중립적인 특검을 받겠다 네네. 했거든요. 예. 근데 2명을 추천했는데 둘 다 약간 이게 중립적이 아니고 진보 인사다. 또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반대측 성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을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검찰 수사도 받겠다 안 받겠다가 지금 문제인데 이게 특검의 2명이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을 때는 아주 이게 엄청난 혼란이 빠지면서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게 입법의 미비죠. 이번에 별도 특검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것 같아요. 닷새 안에 야당에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오늘 이제 제가 했으니까 오늘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요? 토요일 빼고 이게 국회 도달하고 나서 예. 5일이니까 아마 다음 오늘 보내면 뭐 그 중반에는 이제 저 대통령에게 2명이 추천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거론되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이게 진보나 약간 이게 야당 예. 성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지 저는 이게 둘 다 거부해버릴지
그게 중립적인 특검이고 또 이정현 대표가 벌써 지금 특검 무용론 예. 하기 때문에 좀 예. 걱정이 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약품 구입 목록이 이제 공개되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공개된 약품 중에 보면은 국소 마취용 크림, 전신 마취제 같은 성형 시술용 약품이 있어서 예. 이게 저 어떤 쓰임새냐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 논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는 뭐 다양하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의무실을 많이 뭐 제가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규모가 큰 양호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직원들이 그 비서실 직원들, 경호실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다 몸이 불편할 때 예. 뭐 심한 감기 내지는 몸살, 그다음에 뭐 이 뭐 타박상 내지는 뭐 머리가 이럴 때 가서 그 많은 그러니까 과한 경우는 뭐 링거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그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저 경호 소속의 파견 군의관들 몇 분하고 간호장교들이 계셔서 간단한 조치 내지는 휴식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조금 과하고 시술 내지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외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혹들을 낳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 그 KBS 보도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바로 임명된 그 주치의가 실명으로 본인의 이름까지 네.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반 주사라든지 뭐 영양 주사를 구입해달라, 뭐 놔달라 이런 걸 요구를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치의는 거절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주치의가 그만두게 된 게 자의가 아니었다 이런 뭐 얘기까지 그런 했거든요.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다들 많이 기억하시지만 차움병원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쭉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도 이용해서 뭐 대리 처방을 네네. 받았느냐는 이랬던 김상만 현 녹십자 에이드 병원 원장이 예. 그 2013년 8월부터 주치의도 모르게 이제 자문의가 돼서 네. 가서 처방을 계속해 왔었던 거죠. 예. 저는 이게 이와 관련해서요. 예. 이게 그 직접적인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그 이런 식으로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결국에 그 사적인 비선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결국은 혜택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김기춘 실장도 뭐 가격의 절반 내지 뭐 25%. 그럼 이게 대통령도 아마 많은 할인이나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예. 그럼 이게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가 갔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녹십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옛날 차움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새로운 옛날 정경유착처럼 정의유착 이런 게 이제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저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경호원이나 이제 근무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구입한 것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해명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뭐 얼마를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가 보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다 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누구한테 어떤 약품이 언제 어떻게 처방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품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도 또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그게 어디에다 쓰였는지 더 좀 추후에 밝혀져야겠지만 그 일부 뭐 다른 쪽으로도 사용됐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직원들이 예. 뭐 일종의 일탈로 이렇게 많이 약품을 구입할 때 대통령만 필요한 별개로? 것들을 별개로 또 일탈도 좀 있지 않았나. 어. 그래서 그 대통령실 예산이 쓰여지는데 약간의 누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박과 친문 세력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며칠 전에 그 탈당을 했던 남경필 지사 예. 등등,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그 새누리당 비박 친박계 의원들, 그다음에 민주당, 국민의당, 나머지 뭐 여러 정의당, 정당 예. 무소속들 이 그림대로 내년에 정치판이 그대로 흘러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그다음에 거기에 화답한 박 전 위원장들 등의 이렇게 이 노림수 내지는 향후 전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서정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